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네, 오늘 시즌 6 24화 스토너의 네.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네, 드디어 스토너 무새 수진 씨가 원하던 그렇죠.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번에 뭐 하지? 스토너. 살짝 얹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조용히 있다가 네.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스토너. 스토너는 스토너. 어떠신지. 근데 그때는 조금 두껍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막 당장 하시죠라고 말씀 못 드렸던 게 있었는데 네. 백신 한 번 맞았잖아요. 꿀벌과 천둥. 어, 그거 한 번 읽고 나니까 이 정도는 뭐 가볍게 읽을 가볍게. 수 있었던. 백신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네. 두껍지도 않았어요. 이거.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스토너를 읽겠다고 저희 시즌 초반부터 찜해 놓으셨던 또 게스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문학소년단과 생애주기를 함께하고 있는 그쵸. 몇 시즌 나오셨나요? 파이브, 포 왕자의 게임 왕자의 빼고 게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나오셨죠. 왕자의 네. 게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올 때마다 상태가 달라지고 있는 유부녀 경진입니다. 유부녀.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하긴 그때만 해도 미혼이었는데. 그쵸, 여기 나와서 숱한 남성들의 얘기를 네. 연문을 뿌리고 지금 후회 중이에요. 네. 그 남자친구 얘기들을 한 걸로 좀 후회 중입니다.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쵸. 이미 박제가 되어 있어서. 네. 저희가 누가 또 알겠어요. 저희가 또 회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네. 그럼 책과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는 1922년생으로 텍사스주 클락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덴버 대학교에서 학석사를 취득하고 미주리 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45년에 덴버 대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30년간이나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미 공군 소속으로 42년부터 45년까지 중국 등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2차 대전 당시에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있던 약간 눈치 보는, 군대를 안 가면 조금 남자로서 그렇죠. 눈치 네. 보이는. 네, 그래서 이 스토너라는 인물이 눈치를 보는 모습도 사실은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약간 자전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48년에 발표한 오직 반뿐인이라는 첫 소설을 군복무 중에 집필한 것을 시작으로 도살자의 건널목, 스토너,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총 4편의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의 시집이 있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집필하시던 장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미완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 번역돼서 유통되는 책은 오직 반뿐인, 스토너,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3권입니다. 도살자의 건널목이 예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스토너가 이 정도 인기 있었으면 네. 충분히. 네. 그래서 요거는 저도 기다리는 중이고 아마 오늘 다른 책들은 다 읽으셨나요? 저는 오직 반뿐인도 받아서 조금 읽다가 말았고 아우구스투스는 읽다가 로마사를 하나도 몰라서 이해가 안 그때 가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이거였군요. 네, 그래서 로마사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로마사가 너무 방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것도 이제 못 읽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끝나면 오직 반뿐이는 좀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역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대화나 편지 같은 게 등장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작가 본인의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대하 드라마 이런 느낌의 소설인 것 같아요. 나머지 2 소설과는 상당히 결이 달라서 아마 비슷한 거를 기대하고 읽으시면은 조금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글을 쓴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시도 쓰시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가 갑자기 태조왕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소설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당시에 전미도서상도 수상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소설 자체도 현재도 호평받는 소설이지만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개가 역주행이 되고 나서 소개가 될 때도 당신이 모르는 최고의 작가 이런 식으로 소개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구글에서 존 윌리엄스 검색하니까 작곡가만 네. 나오고 이분의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얼굴도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네.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 넘기 때문에 아무튼 85년에 은퇴하셔서 94년에 아칸소의 집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소설 스토너는 제가 찾아보다가 아주 웃긴 게 있었는데 한국일보의 인터넷 채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다가 스토너를 소개하는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기사 이름이 스토너 형 인생이 왜 이래? 였습니다. 근데 정말 결이 맞는 정말 맞는 이름이에요. 정말 힘든 인생을 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출간 50년 후 세계를 사로잡은 위대한 소설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신이 모르는 최고의 소설, 당신이 모르는 최고의 작가라고 소개되기도 하고요. 신영철 문학평론가는 이 띠지에 둘러져 있었던가요? 이 문구가? 책에 띠지인가 있을 거예요. 스토너 하면은 신영철의 평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쵸. 있는지 느껴지는 평론이죠. 스토너의 인생이 시간 순으로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자라기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 이 소설에는 놀랍게도 대단한 사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무료하고 지겹고 평범하디 평범한 행복과 불행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 자체도 뭐 사랑의 행복,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기르는 행복 같은 그런 평범한 행복이 담겨 있는데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1891년 주인공은 미주리주의 중부 분빌 마을 근처에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윌리엄 스토너가 주인공입니다. 척박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부모에게서 자라서 19살에 아버지가 컬럼비아 미주리대에 농가대학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를 낮에 군청 사람이 다녀가면서 해줬다고 하면서 갑자기 대학을 가라 그래요. 너 가서 요즘에 흙도 팍팍하고 미래에는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농대에 가서 기술을 배워와라. 농사 기술을.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겠다. 영농 후계자로 키우겠다. 네, 거죠.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미래를 위한 미래인재 육성을 그렇죠. 위해 네. 이제 농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가려다 보니까 컬럼비아 근처에 사는 친척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잡일도 하고 막 돼지 밥도 주고 뭐 비질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거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듣게 된 영문학 개론 수업에서 괴짜 같은 교수님을 하나 만나가지고 문학에 엄청나게 매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에 매료되는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요? 매력적으로 묘사돼 있어요. 사랑에 빠진 네, 것처럼 정말. 묘사되죠. 오히려 여자를 만났을 때보다 문학에 빠졌을 때의 그 장면이 훨씬 더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괴짜 같은 지도 교수님을 따라서 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토너의 인생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결혼도 결국에 실패했고 교수로 지내는 학교에서의 알력 싸움에 휘말리거나 부조리함과 싸우기도 하고 러브 오브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사랑을 만났는데 결국에 불륜입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결혼을 한 상태고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불륜이고 그래서 막 소문도 돌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숨을 거두기까지의 인생이 쭉 담겨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영문학 교수라는 것과 뭐 마을 자라난 마을 같은 곳의 풍경 이런 게 상당히 자전적인 요소가 있는 소설이고 또 65년에 출간됐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절판이 돼요. 인기가 그렇게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소설이 2000년대에 들어서 재출간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 최고의 소설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반세기가 무려 지나가지고 작가가 죽고 없는 마당에 역주행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되죠. 지금도 저희가 읽고 있고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2019년
그때, 무렵부터 얼마 안 시작된 거. 됐네요. 네, 그쯤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좋은 소설 스토너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한가요? 네. 그렇죠. 스토너 무새 20세 수진 씨가 해주기로 접니다. 했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요? 로맨스 정입니다. 네. 그 읽어야 하는 이유 할 때도 경진 씨도 또 이 그쵸. 책을 고르셨으니까 얼마든지 더 같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이게 첫 번째 이유에 제가 너무 흥분해버려가지고 좀 깁니다. 네 줄이에요. 무려 이유가 네 줄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유도 찾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자세. 저는 어쩌면 그거에 그렇게나 매료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열정적인 인생이라고 느껴졌고 슬픔과 불행, 갖은 괴로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에서 과연 참신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와 이런 소재를 다루다니. 요즘 SF 유행이잖아요. SF에서는 와 이런 상상력 정말 멋지다. 이거 정말 새로운 주제네. 처음 읽어보는 문장이다. 그렇죠. 이런 상상 난 해본 적도 없는데 너무 재밌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까 수진 씨가 설명해 주셨듯이 스토너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콜라보다는 루이보스차 그리고 인스턴트보다는 사찰 음식 같은 작품입니다. 매우 담담하고 어떤 모험이나 다이나믹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심심하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나가게 하는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근데 불륜 부분은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데 그 불륜의 장벽까지 가기에 두께가 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내서 읽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세기가 지나도 먹히는 잔잔한 유머 코드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너무 잔잔해서 반세기가 지나도 먹힐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놓고 유머 코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읽다 보면은 이 주인공의 모습이나 행동에 피식피식 웃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상대를 조용히 행동으로서 빈정거린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의 유머 코드가 있어서 코드가 맞으시다면 그런 것도 찾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진 씨도 이 코드를 느끼셨나요? 유머 코드?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읽어야 하는 이유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 문학 전공 한정 먹히는 유머 코드 및 뭐 낭만 이런 게 아닌가. 본인이 문학을 전공했어도 재미가 없었어도 이 책을 읽으면 좀 다시 그런 저 교수님 왜 저렇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뭐 저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문학 수업들을 그 교수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었을 때 되게 없었던 낭만도 되살아나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뭐 어떤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장점에 넣어야 되나. 뭔가 읽어야 하는 이유에 넣어야 되나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넣어야 되나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의 로맨스적이 말씀해 주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로맨스적의 어떤 학문적 토양에 이 이유가 배경이 있지 않나. 본인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네. 참신하지 않은 거예요. 더욱. 이미 스토너는 참신한데 그쵸. 누군가 봤다면 참신한 사람인데 너무 참신한 사람인데 이미 주변에 너무 스토너가 많은 너무 거예요. 스토너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인생이 스토너 그 자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량과 뒷심 부족. 저는 그 갑자기 후반부에 미친 듯이 달리는 이 시간이 갑자기 10년? 갑자기 10년, 갑자기 20년, 갑자기 60살이 된 스토너. 이렇게 시간이 갑자기 후룩 지나가 버려요. 이럴 거면 앞에 조금 생략해도 되지 않아? 이거는 차라리 스토너 1, 2로 나와가지고 앞에는 뭐 한 40대까지
뒤에는 뭐 50대부터 말년까지 이렇게 다뤘다면은 안 좀 더 읽었겠죠. 많은 내용으로 그랬으면 저도 스토너를 아. 좀 더 읽었을 것 같은데 앞에서는 전 너무 길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앞에서 기냐. 너무 길고 뒤에서 너무 짧고. 네 갑자기 뒤에는 뭐 노년기는 확 지나가 버리고 원래 뭐 시간이 그렇게 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뒷심이 부족한 작품이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장이 간결하고 쉬워요. 그래서 상당히 잘 읽히고 그래서 분량에 비해서 다들 조금 읽기 어렵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실 것 같아요. 가독성이 좋은 소설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 저희가 할 말 없을 때 글쿤 하잖아요. 글쿤. 글쿤. 스토너는 이렇게 살았군. 글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뭐 신영철 평론가가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긴 하지만 상당히 뭐 이 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호들갑처럼 느껴질 정도로 찬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이 할 말이 어디서부터 하나도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뭔가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스토너와 메시지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로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진 씨, 그러니까 뭘 하나 적어주셨네요. 네, 경진 씨도 읽지 말아야 할 이유 또 하나 더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읽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요거는 좀 적어야겠다 싶어서 적어봤는데요. 그 스토너 책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그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버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뭐 최근에 또 새로운 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버전인데 요 뒷표지에 슬픔과 고독을 견디며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모두를 스토너 뽕에 취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보통 사람들은 스토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읽고 나면 어쩐지 나도 스토너처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렇기에는 10년을 되돌려야 하지만 어쨌든 읽고 나면 다 같이 스토너가 되어버리는 불륜도 한 것 같고 아이도 낳은 것 같고 종신 교수 된 것 같고 교수님도 된 것 같고 그치만 나는 잘났는데 사람들의 알력에 휘말려서 불행했던 것만 같고 뭐 그런 뽕에 취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읽지 마시라. 되도록.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아까는 좋게 말해서 낭만이었는데 그 약간 좀 뭐라 하지? 조금만 몰입하면 자기 연민이 되게 이렇게 샘솟는 어떤 없는 자기 연민. 그러니까 비련의 여주인공 병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 혼자 들어서. 속으로 난 뭘 기대했던 걸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줄 적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챈들러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아까 수진 씨가 얘기한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에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쨌든 좋았다. 너무 뭐랄까요? 묵묵히 나아가는 자세. 이게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관조하면 좋지만 주변 인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빡치거든요. 스토너가 내 아빠야. 내 배우자야. 상당히 빡치거든요. 그걸 한번 얘기하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좀 빡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디스, 네. 뭐 이디스에 대한 얘기도 이따간 해보겠지만 일단은 이디스가 나빴다고 치고 왜 그냥 저러고만 있는 거지? 혹은 거기서 학과장 자리를 받았어야지 그걸 왜 안 받아? 이런 것들. 아무튼 그렇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히려 작가는 묵묵하게 쓰고 있는데. 독자들이 더 안 달라가지고 야 진짜 이러면 안 돼. 너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그러고 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좀 그거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소설에 대한 찬사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읽어본 문장 중에 이렇게 킹받는 문장이 없어요. 이 소설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 이러고 돈 받은 거야. 이 신영철 선생님이 잘못하셨네요. 아니 아무튼 근데 요게 또 그리고 감상평이 좀 길긴 한데 한 있어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괜히 그게 너무 꽂히니까 그렇죠. 너무 밈처럼 되어 있으니까
읽고 나서 괜히 저도 사실 잘 시작할 수 있는데 왠지 시작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제가 저 처음에 수진 씨가 이 책 하자고 했었을 때 아마 그 얘기 했었을 거예요. 나 그 스토너 읽어보려고 했었다가 초반에 하차했다. 중도 하차도 아니고 초반 하차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까지 읽었는데? 대학 가는 데까지 읽었어요. 진짜 초반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400페이지 남짓한 책에 30페이지도 채 못 읽었어요. 그때 진짜 뭐 이렇게 지루해. 뭐 재미가 없어. 그때도 어렵진 않았어요. 문장이 쉽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도대체 과거에 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때 나 무슨 일 있었나? 바빴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부드럽게 잘 읽힌 책입니다. 50년 걸린 역주행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빛을 못 보다가 50년 흘러서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뭔가 야 이거 재밌어 읽어봐봐. 그 당시 SNS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소문 타면서 갑자기 붐이 일은 2023년에 저희는 지금 이걸 읽었잖아요. 2023년 1월에. 그렇다면 사실상 후발주자죠. 책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스토너는 다 읽어봤던 거고. 그렇죠. 왜 그런 거죠? 뭐 롤링 뭐 역주행 때나 모든 것이 역주행할 때 내가 그 역주행 열차의 1호선 그러니까 가장 앞부분에 타 있다면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고 후발주자라면 뭔가 좀 나의 이런 눈썰미나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건데 그냥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50년 묵은 이 책을 처음 발견해냈을 어떤 누군가 야 이거 재밌어 하고 주변에 마치 나만 아는 어떤 맛집을 추천해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게 결국엔 떡상을 해내는 그 사람의 마음 지금 감정은 어떤 걸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만 하고 안 하려고요. 담담한 어조로 서술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뭐 참 슬픈 내용인데 작가가 담담하게 쓴 것이 더 좋았다. 그런 얘기를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학소년단 해오면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책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진짜 담담한 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이렇게 건조하게 썼는데 어떻게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끌 수 있을까? 사실 특별한 게 하나 있다면 그만큼 글을 잘 쓴다라는 것이겠죠. 아마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문장력, 화려하게 장력을 하는 막 그런 뽐내는 문장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툭툭 치는데 그 펀치가 되게 묵직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워낙 잘 써놔가지고 마치 스토너의 세포 단위까지 구경하고 나온 기분이고 이게 1930년대 그리고 전쟁이 있었으니까 뭐 한 스토너 1대기니까 스토너 한 60년 살았잖아요. 1900년대 초반에서 1900년대 후반까지 그냥 그때 중부 미국. 그렇죠. 네, 중부 미국. 1차 세계대전, 2차 그렇죠. 세계대전 네. 이런 그 동네 어디였죠? 분빌. 네. 그 동네 공기까지 되게 공기에 대한 묘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동네 공기까지 마시고 나온 기분이라 가지고 근데 사실 또 스토너가 사람들로 하여금 막 푹 빠지게 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적셔놓은 기분 나를 그런 느낌을 독서 이후에 좀 느꼈습니다. 근데 또 작가가 스토너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아까 말했듯이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사는 거야. 오히려 내가 막 더 안 달라가지고 그러는 마음이었는데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난 오히려 답답하고 싫을 거면서 왜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는 왜 위안을 받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스토너처럼 살고 물론 종신 교수는 좋죠. 종신 교수는 할 만한 것 같은데 개꿀이죠. 그리고 이 책에 아까 경진 씨가 뒷면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의 뒷면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리뷰를 써놨습니다. 위대한 소설이라기보다 완벽한 소설이다. 이야기 솜씨가 워낙 훌륭하고 문장은 아름다우며 감동적이라서 숨이 막힐 정도다. 숨이 막히진 않았고요. 위대한 소설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소설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건 그냥 더 그런 표현들보다는 완전한 소설라는 완을 좀 더 라임으로 해보자면 완전한 소설이 저한테는 이 책을 읽고 좀 더 기억에 남는 감상평이었습니다. 경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읽게 된 건 아니고 일단 2019년에 맨 처음 읽었었고 트렌디 하시네요. 선발주자시네요. 거의 그렇죠? 네, 이제 저는 2019년에 처음 읽고 중간에 몇 번 더 읽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이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제가 그 학부를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 진하게 느껴지는 기시감. 어디선가 많이 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할 때 느껴지던 그 맑은 눈에서 광인. 네, 맑은 눈의 광인의 그 품격을 이 스토너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저희가 뭐 대학을 다닐 때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뭐 상아탑, 진리의 상아탑, 뭐 숭고한 뭐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사실 되게 쉽게 콧방귀를 끼게 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뭔디 이러면서 사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걸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걸 되게 잘 느껴지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32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스토너의 이제 지도 교수인 슬론이 뭐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군.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어렸을 때는 그런 저 교수님들은 어떻게 맨날 책을 읽고 맨날 저걸 연구하고 저걸 맨날 가르치지 했던 것들을 요 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읽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너를 보면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나쁜 사람은 없다 세상에. 다 사연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이거를 근거로 써야겠다. 이 소설에는 정말 잠시 페이지 33쪽을 피겠습니다. 네, 정말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좀 더 뭐라 하지? 어떻게 희미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 나이 먹고 읽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저는 뭐 이디스도 로맥스도. 그러니까 스토너가 문학을 사랑했다면 스토너의 사랑이 그거였다면 그는 이제 다른 것을 사랑했을 뿐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는 악인으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스토너의 일생을 같이 들여다보면 그러나 사실은 되게 사랑이 충만했던 그 인생에 그 함께하는 기분이 좀 아까도 그 챈들러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스토너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리고 살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가 되려면 다시 인생을 되돌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 자신한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소설이다. 그 유일한 단점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그거고요. 이거는 이게 건강하게 발현되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스토너고 안 건강하게 발현되면 뽕이 차올라서 연민에 빠져서 넌 뭘 기대한 거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감상평에서 하고 싶은 말은 제 어떤 친구랑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농부적 근면 성실함? 농부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란 단어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 워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쌓아온 어떤 그 고단함도 있지만 뭐 자산이라든지 어쨌든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게 되게 자기는 존경스럽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한 직장에 막 30년 이상 다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토너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스토너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고단하고 되게 성실하고 또 끝없이 문학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한 땅을 몇십 년 동안이나 가꾸고 거기에서 이제 뭐 같이 지낸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간 스토너의 엄마 아빠 얘기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뭐. 그거 있잖아요. 농부의 아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내구력 만빵. 네, 건강함 어떤 성실함. 웬만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죠. 정확히 그런 문장이 이거에 있었어요. 작품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찾아봤어요. 그 비슷한 느낌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노동으로 인해 몸이 구부정해진 아버지는 아무 희망 없는 눈으로 식구들을 근근히 먹여 살리는 척박한 땅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는 삶을 인내했다. 마치 생애 전체가 반드시 참아내야 하는 긴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도 뭐 이런 되게 정서들, 비슷하네요. 이런 네. 정서들. 웬만해서 네. 스크래치 하나 안 나는 강철 멘탈. 그다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아까 경진 씨가 말씀하신 그 아처슬론의 뭐 사랑일세 네. 이거 보고 저는 그 대학원생을 만들려는 교수의 계략 같은 그렇죠. 그 포섭용 멘트잖아요. 존 윌리엄스도 교수로 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대학원생으로 잘 이끌어서 박사과정 밟게 하고 이런 거라 생각해 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서 좀 되게 재미있었던 생각이었고 또 저는 이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집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이 책을 찬사를 한 거는 책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많이 봤던 사람들은 이 책이 너무 좋아요. 막 너무 막 진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작을 본다거나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는다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왜 재밌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벨 문학상 수상작 이꼬르 노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스토너도 약간 그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좀 더 겉으로 보여지는 톡톡 네. 튀는 맛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막 이렇게 막 스토너 너무 좋고 막 별점 5개씩 날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토너를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들으면은 오히려 이게 더 장벽이 될 것 같아요. 스토너 너무 좋은데 너는 별로 안 좋아? 이러면은 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작품이었다는 게 평이고 그래도 아쉬웠다고 평가를 하는 게 별로였다, 구리다 이게 아니라 기준이 이미 저 높아져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정말 문장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분량으로 보여주는 디테일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아까 챈들러 씨가 말씀하셨지만 분빌의 그 공기까지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력들이 너무 훌륭했고 그런 디테일들이 이 책의 강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우린 모두 스토너였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유독 눈에 계속 걸렸던 게 스토너를 읽으면서 존 윌리엄스는 주름과 뚱뚱함을 매우 경계하는 듯한 맞아요. 느낌을 나쁜 받았어요. 사람들을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해놨죠. 그리고 또 탈모나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양반 같더라고요. 뭐 인물 묘사가 물론 작품을 서술할 때 이 캐릭터를 저희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묘사를 해주는 건 맞는데 대체로 막 뭔가 주름은 어떻고 피부는 어쩌고 몸매는 어쩌고 이런 얼평과 몸평에 너무 너무 쉽게 하는 작가가 아닌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고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1900년대 교수님인데 뭐 그때는 이렇게 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별로다. 이게 뭐 스토너의 성격이나 스토너의 시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건가? 스토너는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캐릭터를 만들기 위함인지 아니면 존 윌리엄스의 그런 그것이 반영된 평소의 건지. 생각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별로였던 작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반영되는 게 크지 않을까요? 작가 본인의 생각이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소설 자체도 굉장히 자전적이고 그래서 네. 이 영문학의 수호자처럼 말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스토너라는 작품은 65년에 나왔고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나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중년 정도가 되었을 때 나온 소설일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한 100년 전 사람이 쓴 그렇죠.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오히려 이런 걸 교육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희미한 교육의 그
줄기를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의 사람을 묘사를 묘사할 할 때 때 주름은 어떻고 네, 피부가 그렇게 해서 어떻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또 것처럼 작법 중에 하나일 그렇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물론 근데 이제 여전히 유효하죠. 로맨스정이 지적한 부분은 그 나쁜 사람들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에는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고 그리고 또 현대에서 이걸 다시 읽는 독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사실. 네,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것이 수업이었다면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네요. 드디어 이제 수진 그쵸. 씨가 어떻게 읽었는지. 저는 일단은 예. 이번이 첫 독서가 아니죠. 한 4-5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제가 이걸 처음에 접한 게 서점에서가 아니고 밀리에서였거든요. 몇 살 때? 작년 재작년. 아, 막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를 처음 구독을 하고 아이패드를 사서 이제 들어가서 보다가 정신없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네. 하룻밤인가 다 읽었다고. 네. 정말 몇 시간 안 걸려서 읽고 울었어요. 아유, 나는 스토리야. 아유, 뭘 기대한 건 있으시나.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잠깐만 이게 내 뭘 본 거지? 나 왜 울고 있지? 생각을 하고서 또 다시 읽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다시 내가 어떤 게 좋았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네, 또 이제 좋았던 부분은 또 다시 읽기도 하고 그냥 처음부터 쭉 읽기도 하고 했는데 아니 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그 말을 저는 정확히 공감해요. 그냥 대책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런 스토너가 문학의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이게 왜 좋은지 조목조목 설명할 수 없지만 아이 눈물이 도대체 나고.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신영철 평론가가 대한민국 독자들에게 끼친 안 좋은 폐해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음으로써 독자들은 내가 이걸 맞아요. 읽고 혼란스러울 때 그렇구나. 네. 나도 시작을 할 수가 없구나. 나도 신영철의 말을 빌려와야겠다로 가름하게 되는. 아무튼간에 저도 그러한 핑계를 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사실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목조목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정말 없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문장도 상당히 아름답고 뭐랄까 이 책을 대변하는 저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공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챈들러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스토너형 인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대체로 인내하는 편이고 한 세기가 지난 이야기잖아요. 1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스토너라는 인물은. 근데 너무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공감이 되고 이디스에게 하는 행동들 이렇게 조용히 극딜을 하는 그런 약 올리는 그런 행동들도 굉장히 저는 통쾌하게 느껴졌고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괴롭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조용한 응징이랄까요? 그런 것도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저는 네. 이디스가 스토너를 파괴하게 내버려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문장으로 쳐도 굉장히 복막한 문장이 많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찾았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근면함이나 본인의 속성 같은 거를 묘사해 놓은 문장인데 이건 이북이라서 778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 스토너는 젊은 동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기억 밑에 고생과 굶주림과 인내와 고통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가 분빌에서 농사를 지으며 보낸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무명의 존재로서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살다간 선조들에게서 혈연을 통해 물려받은 것에 대한 지식이 항상 의식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다. 선조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을 향해 무표정하고 단단하고 황량한 얼굴을 보여주자는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이런 류의 기가 막힌 묘사들,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써놓은 문장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감탄을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튼 간에
너무 좋았다. 다시 읽어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독서는 처음 읽었던 건 것 같아요. 눈물을 네, 줄줄 흘렸던. 눈물을 줄줄 흘렸던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저는 다른 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서 주변에도 너 이번에 스토너 읽어봤니? 네, 읽어봤는데 좋더라. 그러면서 안 읽어봤다 그러면 제가 사서 선물을 몇 명한테 줄 정도로 상당히 저는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책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산이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스토너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질문들을 각자 썼는데 되게 이 생각이 나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연관 검색어를 할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네. 패스. 그래서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스는 왜 그러는 걸까? 네, 이디스 얘기를 해야 돼요. 이디스 설명을 해줘야겠네요. 자, 이디스 스토너가 대시를 해서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된 미국 중서부 출신의 세인트 루이스의 뭐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 출신의 외동딸입니다. 또 예쁜가 봐요. 그렇죠. 예쁘다고 묘사가 되어 있고 막 둘이 뭐랄까요, 막 불같은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진 않았고 스토너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가 되죠. 되게 억압받고 자제하고 스스로를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욕망에 대해서 잘 모르게끔 컸고 그런 가정 환경이었고 그러다가 스토너도 딱히 뭐 그렇게 뭐 훌륭한 무엇을 보여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말하자면 똥볼을 차는 와중에 뭐가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는요 하면서 내 얘기를 줄줄줄 읊어놓게 하는 남자는 스토너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지? 근데 그것도 좀 웃겨요. 어쩌다 갑자기 결혼을 얘기하게 되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누가 봐도 부모님이 거절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또 오케이를 하고 그렇게 아무튼 결혼에 성공. 초반엔 좋았는데 뭔가 점점 불협화음이 초반에도 좋진 않았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좋아서 했던 결혼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왠지 그것이 성격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불협화음은 어떤 신체적인 섹슈얼적인 그런 것이었고 그렇게 서로 그냥 거의 남남처럼 동거인처럼 사는데 각방 쓰고 차라리 그냥 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 서로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서로 그런 그 단어가 뭐였죠? 서로 공격하게 돼요. 딸이랑 아빠가 얘기하고 있으면 너 빨리 아빠 방해하지 말고 일로 와. 그렇죠. 괜히 쿠사리 해놓고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은 뭐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방도 빼고 저는 제가 이 질문을 골랐는데 이디스 진짜 왜 그러는 걸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스토너, 그러니까 작가가 스토너 편에서 스토너를 막 옹호하면서 쓴 책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스토너의 인생을 조명하다 보니 이디스는 이렇게 묘사가 된 건지 누군가가 뭐 다른 사람이 이디스라는 책을 펴냈다라면 거기서 스토너가 오히려 스토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애초에 객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정말 이디스는 나쁜 사람인 건지 경진 씨는 아마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나빴던 게 있다면 스토너의 선택 본인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막 억압받으면서 자란 뭐 이디스의 뭐 이런 거는 아마 그 시대 소녀들이 거의 비슷했을 것이고 뭔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남성이 무엇을 뭐 제안하면 또 거절하지도 않고 그러지 말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가장 예의 바른 방법으로 거절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뭐 페일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이것도 아마 그 당시 여성들의 미덕이었을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하염없이 넘어가 버린 스토너. 뭐 물론 스토너도 탓할 수가 없어요. 분빌에서 농사짓다가 이제 이런 도시적이고 뭐 이런 레이디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뭐 처음 만나서 이디스 너무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서로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얽힌 결과지. 그 이디스를 딱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 유럽 여행이 나오거든요.
유럽 여행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유럽 여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거를 제공해줄 수 없는 스토너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니요 매여 있으면 안 돼. 역마살보다는 그 약간의 허영과 사치는 필요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허영과 사치가 허용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스토너로 살면은 그것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현대적인 관점이죠. 알았는데도 거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또 결혼이 자기 의사보다는 부모님의 의사가 허락이죠. 중요하고 부모님이 당연히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허락해버렸고 어쩌다 보니 결혼해버렸고 그러니까 아기도 낳아야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불운한 시대적 상황과 본인들의 잘못된 그 한순간의 선택 이거를 평생 짊어지면서 산 거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디스를 빌런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스토너는 본인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굉장히 초장에 깨닫고 특유의 농업적 성실함으로 버티면서 살지만 이디스는 버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주를 본다면 정말 사주가 반대로 나올 것 같아요. 땅의 맞아요. 사주가 스토너라면 뭘까요? 이 사람의 사주? 불? 물일 것 같아. 물. 아무튼 정말 안 맞는. 나무. 그냥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같이 있었으면 안 될 두 사람의 그 맞아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스토너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사실은 속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했을 테지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에 그냥 모두의 불행이다. 누구의 탓이 아닌. 그래서 그냥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틴 게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이 책에 묘사되어 있는 이디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안 맞았어. 그래서 그냥 둘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가 아니라 공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일부러 한번 빼고 그러니까 이 도발은 이것이 도발이라면 이 도발은 이디스 나름의 어떤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툭 쳤을 때 상대방이 아무 반응 안 하면 내가 더 빡쳐가지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진짜 너 악소리 내가 악소리 날 때까지 내가 한번 친다. 이래도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파? 이거죠. 이게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어? 라고 쳐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못되고 싶었던 건지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너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난 널 이제 괴롭힐 거야 인지 좀 헷갈려요 저는. 두 번째라면 정말 빌런인 거고 전자인 것 같아요. 보면은 대응 방식이 그녀가 비명처럼 고함을 지르며 저주를 퍼부어대면 그는 정중하고 흥미로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거든요. 약 올리네. 이거 정말 이 사람 약오르거든요. 진짜 미치거든요.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이디스가. 또 그래서 일부러 작가도 그 이디스의 어떤 자세한 상태? 뭘 느꼈는지는 설명을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독자들이 계속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스토너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까지 생각해 보거나 하게 하려고 말을 안 한 것이 아닐까. 전 이디스한테 스토너가 뭐 크게 실수한 줄 알고 뭐 자꾸 찾아봤어요. 뭐 스토너 뭐 잘못했나?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실수일지도 몰라. 맞아요. 맞받아치거나 화냈거나 같이 막 미친 듯이 막 다 때려부시면서 싸웠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나 파국으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이디스한테 스토너가 결혼하기 전에 유럽 여행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원래 이디스가 유럽 여행을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미국에서는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는 이제 몇 달을 빼서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뭐 14박 이런 게 아니라 몇 달을 빼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를 유럽을 다 보고 오고 뭐 이런 건데 스토너랑 결혼하면서 그 여행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데려다 줄게요 하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 여행을 결국 데려다 주지 않아서 뭐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하나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디스가 유럽 여행 얘기하다 갑자기 개빡쳐서 울잖아요.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네 맞아요. 진짜 히스테릭하게 구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은 제가 그 유부녀가 된 심정으로서 약속하신 건 꼭 지키시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된다. 별 따다 준다 했으면은 별 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약속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겠어 이런 약속 있잖아요. 하지 마시라. 쉽게 하지 마라.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스토너가 농담이었고요. 잘못했네요. 큰 잘못이 있다면 유럽 여행을 데려다 주지 않은 거. 아무리 미웠어도 그거를 해줬으면 맞아요.
어쩌면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됐을지도 뭔가 맞아요. 뭐랄까요, 가슴에 깊이 남은 무언가가 해결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유럽 여행 모두 좋을 수는 없지만 갔다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뭔가 인생의 수건을 이뤄낸 것 같은 명목이죠. 네네네. 그렇지 정말 않았을까? 가서 해피했다라는 게 아니라 갔다라는 사실이 그렇죠. 중요하죠. 맞아요. 약속을 지켰구나. 자, 그리고 이디스가 이렇게 너무 빌런이다 보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스토너가 불륜을 저지르죠? 누구죠? 캐서린. 이름이 예뻤는데 캐서린. 예. 너무 좋았어요. 캐서린과의 사랑 모습이. 그 불륜 저는 응원했습니다. 사이다 불륜. 너무 짜릿했죠? 네, 그 불륜이 그래도 그냥 솔직한 감정 물어보고 싶었어요. 스토너 인생에서 이 불륜은 흠일까? 아닐 수도 있겠다. 백미였다. 이 불륜 나는 응원했다. 백미였다. 이 소설의 백미였다. 일단 응원하신 분 있나요? 저 응원했습니다. 저도. 저는 응원보다는 저는 오히려 읽으면서 이 스토너라는 작품 특성상 좋게 끝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스토너가 자유를 찾거나 둘이 뭐 도피를 하고 이럴 리가 없다. 이 자식 이거 또 뭐 그냥 밍밍하게 끝나고 뭐 불행하게 끝나진 않더라도 그렇게 되겠구만 하는 그대로 전개가 돼서 조금 응원보다는 좀 슬펐달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할 때 슬픈 그 감정이 이미 느껴졌어요. 비슷하게 저 그래서 마지막에 스토너가 막 결국에는 내 몸에 종양이 있고 얼마 남지 않았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캐서린이 한번 등장을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궁금했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속으로는 등장 안 하겠다. 비슷하게 스토너라면 스토너의 인생이라면 작가가 꾸며놓은 스토너의 인생이 이렇다면 등장 안 하겠다. 그리고 그게 그래서 좋았던 결말. 결국 캐서린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했으면 또 스토너가 아니었겠죠. 어쩌면 되게 이 스토너라는 인물이 정말로 소설의 인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평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상 가능한 맞아요. 인물이고. 응원 안 하셨나요? 저는 응원 안 했어요. 기혼자 두 분은 응원하지 않으셨나요? 기혼 기혼 아니시구나. 예정. 기혼 예정이신. 근데 저는 이게 응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레이스 딸 때문에 딸이 없었다면 딸이 없었으면은 그래 뭐 이제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레이스라는 게 자꾸 저는 걸려가지고 그게 상처가 될까봐 딸에게 그게 아버지의 불륜이 전 읽으면서 좀 조마조마했어요. 응원을 한 게 아니라 막 불안하고 언제 빨리 좀 정신 차려서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응원이라고는 좀 응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응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왜냐면 어차피 끝날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행복쯤은 이 사람 인생에 필요하다. 네. 이 정도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토너란 작품에 수많은 빌런들이 나옵니다. 뭐 로맥스 교수. 그렇죠. 스토너가 땅이라서 견뎠지. 아니었다면 칼부림 몇 번 일어났을 진짜로. 것 같은 빌런.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로맥스 교수도 있고 로맥스 교수가 아끼는 제자. 이름이 뭐였죠? 워커. 네, 워커도 그렇고 네. 뭐 이디스도 빌런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튼 이디스도 그런 거. 가장 큰 빌런이지 않을까 이디스. 싶어요.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네. 그렇죠. 그 친구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핀치. 핀치. 학장까지 해놓고 맞아. 그렇죠. 은근히 네. 뭐 꼽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스토너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캐릭터가 가장 빌런이다. 이 사람 나올 때 좀 괜히 짜증났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가장 큰 빌런 그러니까 스토너의 인생을 가장 망친 거는 정말 이디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읽었을 때 제일 빡쳤던 거는 워커예요. 워커. 이디스를 뺀다면 어쨌든 가장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친 건 로맥스잖아요. 네. 스케줄 이상하게 짜두고 이거 사실 되게 빡칠 것 같거든요. 그쵸. 집에 가기 애매하고 내 진짜. 통근 시간 수업과 수업 사이 띄워놓고 출퇴근을 사실상 건드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게다가 직장 내 캐서린과도 괴롭힘. 헤어지게 맞아. 되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워커는 그냥 얄미웠고 타격감은 없었던 친구라면 가장 큰 타격감은 역시 로맥스가. 저도 로맥스. 이렇게 한 사람을 지독하게 오랫동안 싫어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둘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른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네. 근데 거의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도 막
학과장이 돼가지고 너무 괴롭히고. 그래서 저는 또 로맥스한테 뭐 실수한 게 있나 아까처럼 또 뒤적였는데 딱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스토너에 대한 어떤 열등감인지 로맥스가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뭐 어떤 열등감의 발로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막상 또 그런 거는 지적하는 부분도 안 나오거든요. 로맥스가 어떤 생각인지는 잘 저희가 추측만 할 수 있지 스토너의 입장에서 모르겠는데 이 로맥스가 보면서 진짜 치사하다. 이디스보다 저는 로맥스가 더 별로.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빌런이 아닌가. 그쵸, 이디스한테는 명분이라도 있지. 로맥스는 그 이유 없이 계속 싫어하는 것 같아요. 스토너를. 근데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이유가 정확한 이유 아닐까요? 네, 어떤 열등감. 그 자격지심. 자격지심. 그리고 뭐 본인 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술 하시는 분들도 똑같고 그 가질 수 없는 거를 타고난 사람들을 볼 때 뭐 느끼는 그 자격지심이 열등감 같은 게 되게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어렵게 열심히 해서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좋아해서 잘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스토너한테 느껴버린 것이 아닌가. 본인이 어떤 아무리 좋아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이건 사랑일세 있잖아요. 사랑을 그 사랑을 느낀 느껴서 사람과 로맥스가 그렇게 평생 동안 화가 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보면. 로맥스를 읽으면서 힘들었던 거는 이 사람은 정말 어떤 계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딱히 이 사람 쟤는 뭐 잘 걷네, 나는 좀 절뚝거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들끼리 어쨌든 학생 나눠 갖기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너는 강의가 상당히 잘 되고 로맥스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너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뭐 강의를 뭐 서서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였고 막 500명이 막 오고 막 이런 것들. 세미나가 잘 되고. 예, 뭐 그런 것들에 오는 같은 교수로서 좀 열등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랬더라면 본인의 애제자, 그 당시 애제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워커한테 아 그래? 너가 세미나 하나를 들어야 돼? 그러면 누구야? 스토너한테 가봐라고 말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약간 한번 엿먹어봐라 네. 보낸 거 아닐까요? 얘가 워커라는 학생이 이런 성향이니까 아 녹록지 않다라는 거는 약간 로맥스도 알고 있어서 예, 첩자로 보낸.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때까지는 로맥스가 딱히 악감정이 딱히 없었다. 스토너한테 없었다. 악감정이 없었고 오히려 좋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못 배우는 거를 이 가서 사람한테서는 배워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걔랑 그 틀어지는 게 그 워커를 약간 그 교수님들마다 자기의 약간 분신 같은 워커에 대한 공격이 나에 네. 대한 공격이고 사람을 한 명 키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 그게 뭐가 틀려. 그렇게 고고한데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걸 인지해도 또 그 자기 주장을 굽히는 게 물을 수가 또 없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에이톤 트럭. 약간 그런 맞아 브레이크가 고장난 약간 그 느낌으로 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빌런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듯이 없다고 생각하고 빌런은 없다. 제일 빡치는 사람은 저도 그 워커씨 워커씨. 너무 빡쳐요 진짜. 그리고 저는 저렇게 항상 경계하면서 살거든요. 내가 말아야지. 누구한테 저렇게 보일까봐. 누군가 뭔가 빌런일 수 있다. 아니요, 알 수 없는 워커처럼. 말들을 막 수사만 있는 것처럼 하고, 건지를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경계하면서 하는데 그 경계 대상 그 자체인 사람을 보니까 너무 힘이 빠지고 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줄 채워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워커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서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빡치죠. 제일- 못 본 척 하고 싶은 그런. 네. 제일 빡치는 사람. 수진 씨의 가장 큰 빌런은 저는 아무래도 이디스인 이디스. 것 이디스. 같아요. 이디스인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제일 빡쳤어요? 어쨌거나 평생을 같이 갈 사이잖아요. 방 뺀 거? 딸 건드린 거? 딸 건드린 게 저는 맞아. 딸을 뺏은 게 정말 그 유일한 행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뺏은 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키우기 힘들 때는 다 네, 내버려두더니 내버려두더니 말게 네.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네. 그때 걷어가고. 그게 진짜 빡쳤고 다른 거는 뭐 그래도 뭐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결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자기도 평생 같이 갈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또 같은 여자라는 이 인물도 여자고 저도 여자로서 약간 그런 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했어야 했을까? 딸한테도 상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빌런은 이디스인 것 같아요. 상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그레이스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저는 엄마나 아빠나 똑같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를 미치게 만드는 건 아빠고 아빠를 미치게 만드는 건 엄마고 서로 결국엔. 똑같은 서로 너무 상극이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왜 결혼해서 왜 나를 낳아서 왜 나한테는 이런 그 고통이 딱 있어야 되는 걸까? 그쵸. 이런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 스토너가 선인도 아니고 이디스가 악인도 아니고 둘이 잘못된 똑같다. 만남. 모두의 그런, 잘못된 만남. 그쵸. 그래서 그레이스가 너무 최대 피해자. 그레이스의 입장에서 되게 힘든 생활이었을 것 같다. 어느 쪽이랑 있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술, 음주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저는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책이 역주행의 아이콘이잖아요. 거의 뭐 50년 뒤에 빛을 본 책인데 이 책이 왜 그렇게 요즘 들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지 저희가 여기까지 읽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 책은 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유튜브 알고리즘 네. 같은 건가 네. 아니면 정말 어떤 코어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뭐 모든 상황에서 뭐 문학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정말 훌륭한 작품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시대 일단은 더 근원을 한번 파야겠지만 일단 어쨌든 역정이 됐다고 쳐요. 그 이유도 이제는 파봐야겠지만 근데 이유 됐을 때 누구나 한 번은 궁금하겠죠. 뭔데 하고 짚겠죠. 그랬을 때 어렵지 않아서 일단 어렵지 않아서 전파되기에는 훌륭했다. 그렇게나 이거를 그렇게 개쩐다고 개강추한다고 책을 난 그렇게 많이 안 읽지 한번 읽어봐야지. 잘 읽히네. 문장이 쉽네. 어렵지가 않네. 하면 일단 한번 일독은 하니까. 저는 스토너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 이 소설이 정말 소설 자체가 너무 특이하고 좋은 작품이라서 인기가 있었는가 혹은 글쟁이들의 글쟁이들이 평생 소망하는 그 근면 성실하고 꾸준한 어떤 그 지치지 않는 불꽃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극해서 또 글 쓰시거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이게 너무 좋다고 말을 해버려서 신화 같은 작품이니까. 그래서 나의 이것이, 작품은 이렇게 영원 불멸할 거야. 근데 또 약간 그 뭐라 하지? 샤이 관종들이 가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빵 하고 터지면 안 되고 묻혀 있다가 좀 묻혀 있다가 한의 정석. 어떤 알아보는 사람만 이거 약간 이렇게 해서 알아봐줬다는 게 또 더 현대의 독자들한테는 더 매력적인 부분인 거죠. 이 책의 발굴 스토리가 그렇죠. 네, 그게 또 한국에서는 더 이제 먹히는 포인트. 심지어 미국에서 50년이나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또 한국에서 마케팅하기도 너무 좋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 책은 사실 그냥 뭐 요 정도였는데 이 책이 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증폭이 됐다면 그 이유는 구할이 신영철이에요. 저는 거기에 이 책이 50년을 역주행했다라는 신화가 저의 어떤 증폭기에는 조금도 그건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진 씨랑 생각이 같아요. 역주행의 신화가 이 책을 증폭시킨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고생했다가 빛을 보는 파도 있고 굴곡 있고. 네, 근데 이 책이 딱 그런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숨겨진 작품들, 이 뒤늦게 빛본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응원도 이 책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인기의 영향이. 그리고 만약에 내용적으로 이런 내용이 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주목을 받았냐고 한다면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다시 발굴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또 한국에서는 또 내용적으로 왜 그러냐?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계속 뭐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살 수 없는 인생.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해서 그것도 사랑해서 선택해서 뚝심 있게 파는 그거를 평생 하고 그리고 뭐 결혼도 견디지 못해 산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랑 살긴 살아요. 맞아요.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약쟁이가 되든 어떻든 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지쳐서 뭐 몰라 못해 이렇게 퇴사 이런 거 아니고 최고의 탱커. 결국에는 끝에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하고 몸빵으로 이런 사는 것들, 거죠. 네. 이런 막 뭐 견디고 말없이 견디고 뭐 요즘은 또 뭐 사이다 고구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고구마 그 자체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밤고구마네요. 네, 밤고구마예요. 맞아요. 이거는. 심지어 물고구마도 아니에요. 이거는 밤입니다. 그 자체. 근데 그걸 견디고 사는 모습에서 어떤 그 나는 할 수 없다거나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땠냐면은 이게 되게 옛날 이야기인데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의 관계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뭐 두 분 다 대학을 안 나오시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셨는데 저 혼자 대학을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저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졸업 나왔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집에 가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면 가끔은 사람들이 내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이 이런 거나 아니면 그래도 근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얘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이 오해의 소지는 적당히 잘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나는 막 문학도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저한테는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흥행의 모든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읽어도 쉽고 일단 접근이 너무 좋고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도 극적인 요소도 좋고. 있고 또 문학도가 봐도 굉장히 완벽한 이렇게 얄팍하지 않고. 네, 얄팍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소설을 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홍대병을 느끼기에도 충분히 괜찮고. 네. 그래서 교수님이 느끼는 홍대병. 네, 맞아. 끔찍한 혼종이네. 그래서 지독하네. 모든 것에 있어서 팔방미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매년 저성장의 시대, 기록적 저성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냥 묵묵히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꽂힐 만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흥행할 수밖에 없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의 가호, 이런 떡상, 대세 자리에 오른 게 못마땅한 책들도 있잖아요. 아 이거가 감히 뭐 오만스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뭐 그렇게 생각되는 책들이 있고 뭐 유행이 있는데 스토너는 그래도 되지. 이 유행이 뭐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지만 혹은 유행 덕분에 뭐랄까요 빛을 본 거지. 본인이 가진 것보다 잘된 것이 뭐 굳이 안 읽고 싶지는 않지만 안 읽고 올 수 있지만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렇죠. 뭐 상실의 시대 이런 게 한창 유행했을 때는 뭐 상당히 잘못된 성인지 감성을 심어줄 수 있는 작품인데, 그렇죠. 요거 스토너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악영향을 끼칠 만한 건 없으니까 네. 뭐 많이 권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없는 가치는 스토너의 정서니까 스토너의 정서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그렇죠. 네. 다시 또 뭐랄까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스토너를 읽고 어쨌든 다 좋았잖아요. 수지 씨는 울었고 여러분도 우셨나요?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았고 네. 저도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뭐 저도 울진 않았지만 먹먹한 감동을 느꼈고 스토너가 만약에 감동적이라면 아마도 이 책의 셀링 포인트가 잘 건드린 거겠죠.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그것 때문에 감동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스토너인가요? 그래서 이거 감동적인 건가요? 스토너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일부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약 점쟁이가 집 앞에 소나무 있지 약간 이런 정도의 짚기.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슬프지 뭐 이런 거. 누구나 약간 건들만한 포인트들. 나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덜어놓고 여기에 60년 다 덜어놓고 이 중에 너 하나쯤은 있겠지라는 거니까 사실 안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대단히 특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스토너가 막 너무 뛰어나고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범인이어가지고. 그러면 궁금해요. 나중에 챈들러가 다 살았어요. 네. 존 윌리엄스를 부활시켜요. 네. 챈들러에 대해서 이렇게 써봐. 이 제목이 챈들러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챈들러를 읽고 울까요? 저는 다 존 윌리엄스의 피리력이라면? 예,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400페이지로 눅눅히 녹여낸다면 네, 약간의 빌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빌런, 그렇죠. 약간의 빌런 있고 시련이 있고.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울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진이라는 책이 나와도 저희가 경진 씨에 대해 A to G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모두 다 경진 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조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경진 씨가 뭐 희대의 뭐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정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거기서 이제 자신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처럼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두가 스토너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간이 살다가 참을 수 없을 때 참아야 되는 때들이 있잖아요. 많죠. 참을 수 없을 때라기보다는 참기 싫은데 참아야 되는. 네, 참기 싫은데 참는 부분. 근데 스토너는 평생을 참거든요. 맞아요. 평생을. 인내의 아이콘이죠. 네. 거의. 죽을 때까지 참잖아요. 그 모습에서 어느 한 구석쯤은 그 어딘가에서 참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뭐 이런 그렇죠. 다들 참으면서 살잖아요. 네. 그 스토너가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일 수 있었던 이유가 스토너는 가정에서도 참고 회사에서도 참고 여기저기서 다 참죠. 그 모습에서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제가 말하는 우리는 스토너 아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정에서도 참고 회사에서도 참고 막 밖에서도 참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 구석에서 참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스토너도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뭐 어쨌든 뭐 암에 걸리지만 죽기도 하고 살 수는 있다. 고통스럽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은 사이다지만 그런 거라도 할 수도 있다. 우리도 약간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수진 씨도 스토너이신가요? 전 완전히 동의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라. 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의미가 커진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정말로 맞는 말이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진 씨를 울게 만든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책, 갈, 피.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본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경진 씨는 어떤 문장에 책갈피를 꽂으셨나요? 저는 46페이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 그 데이브 메스터스라는 네. 스토너의 친구가 단명합니다. 단명하죠. 네. 전쟁 때문에.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천재는 단명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천재성이 완성된다. 그렇죠. 맞아요. 서울대는 자퇴해야 되고 하버드는 자퇴해야 되고. 맞아. 이거 장난이고요. 네. 모두 만수무강하시고 어쨌든 메스터스가 이제 당연히 죽기 전에 이제 친구들끼리 뭐 펍 같은 데서 하는 대화에 이제 스토너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 세상이 자네를 잘근잘근 씹어서 뱉어내도 자네는 아무것도 못할 걸세. 그냥 멍하니 누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생각하겠지. 자네는 항상 세상에게서 실제로는 있지 않은 것, 세상이 원한 적 없는 것을 기대하니까. 목화밭의 바구미, 콩줄기 속의 벌레, 옥수수 속의 존벌레. 자네는 그런 것들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해. 너무 약하면서 동시에 너무 강하니까. 이 세상에 자네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네.
라고 말을 합니다. 맥주 마시다가. 이것이 너무 실제적으로 저는 느껴져요. 실제로 대학생들이 맥주 마시면서 할 만한 얘기 같기도 하고 대학생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아마 대학원을 같이 다니는 그쵸, 친구로 박사과정 나오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약간 20대 중반 초반에 좀 이제 대가리가 컸다 싶을 때 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게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진짜 그거 진짜였다. 이런 그때 되게 나눈 대화가 우리가 모르니까 많이 말할 수 있었다. 난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음에도 약간 이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 대화인 것 같으면서도 이 제가 볼 때 이 존 윌리엄스가 앞에 써놓은 거죠 이거. 이게 이것이 스토너의 인생이다. 앞으로 이 벌어질 독자들아. 심어놓은 거네요. 네. 이 사람은 이거를 벗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써놓으니 이것을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서 읽기가 싫으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46페이지까지 읽으시면 읽으시면 다 읽었다. 네, 그리고 문학소년단을 들으시면 이제 다 읽으신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빌런까지 네. 저희가 다 말해드렸기 때문에 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그 스토너의 어떤 전체적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최대의 빌런이 누구냐 얘기를 했지만 저는 메스터스가 끝까지 옆에 있었다면 스토너의 인생이 많이 달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것이 스토너의 인생의 가장 큰 불운. 가장 큰 불운이라고 생각해요. 캐서린 드리스콜도 있었지만 적당한 때에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은 설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브 메스터스가 죽지 않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더 늙어갔다면 조금은 이런 외부의 그런 뭐라 하지 풍운을 견디는데 훨씬 더 정신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메스터스 생각도 많이 하고 맞아. 스토너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게서 실제로 있지 않지만 스토너가 기대했던 거는 뭘까요? 메스터스가 어떤 작가의 현신으로서 스토너를 끝으로 보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면 여기도 기대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없애야 될 문장이지만 이 책의 가장 포인트는 넌 뭘 기대한 거니? 라는 건 거고 맞아요. 이거 어려워서 질문을 안 했는데 뭘 기대하는 걸까요? 일단 스토너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하는 어떤 이상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게 기대한 건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불행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게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거대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물론 있는 사람이죠.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다만 커다란 불행이 나에게서 지금 너무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지 그렇죠. 않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기를 맞아요, 은근히 기대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모든 불행은 결국에 일어나죠.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되게 필연적으로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책 속의 세상이 책이 끝나면 끝나잖아요. 약간 그 자체로 하나의 약간 완전한 세계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거기에는 보통 결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하는 결말도 사실은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너무 사랑하니까 스토너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삶도 이렇게 완전한 어떤 결말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그 패스에 결혼, 뭐 출산, 그다음에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네 맘대로 다 될 수는 없다라는 그 메스터스의 얘기가 문학처럼 아니었을까? 될 수 없다 삶이. 맞아요. 정말 명문이네요. 그 부분이. 자, 그다음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페이지 353페이지인데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았다. 요게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정리할 때쯤에 뭐 캐서린과의 사랑은 뭐 열정이 어쨌고 뭐 영문학 열정이 어쨌고 이런 내용인데 이 문장이 저는 특히나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 지금 열정 쏟고 있다 이 생각하는 순간 틀어지는 것 같아요. 아닌 거고. 나 지금 굉장히 열정적이네 이러고 하는 순간 틀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조차 생각하는 의식하지 거니까. 못했을 때 진짜 그 무라일체 무아지경. 네, 무아지경. 너무 그 교수님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그거 문장이. 네, 그거 아시죠? 뭐 제가 학부생 시절에는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뭐 어떤 책을 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저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모두가 그런 일이 세상에 약간 맞아요. 이런 표정. 근데 이거를 이제 책갈피로 선정한 로맨스정을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대학원에 갔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길로 지금 네. 그 안 좋은 나긋한 길로. 말투의 그 광인분들은 어디에나 계시나 봐요. 네. 학과에 다 한 분씩은 맞아요. 계시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신 줄 알았어요. 노력해봤어요. 교수님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 저도 저 동기 중에 한 명이 국문과였어요. 저는 국문과가 아닌데 뭐 핵심 교양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교양 수업으로 국문과 그 교수님이 하는 어떤 교양 강의를 들어갔고 나중에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그 교수님 거 수업 들었어? 라고 했을 때 되게 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 교수님 특이하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 교수님을 묘사한 게 뭐냐면 아 그분은 수업 중에 별을 보시는 분이지랬어요.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문학 하는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꼭 창문을 한 번씩 보시거든요. 말씀하시다가. 수산하게. 스토너도 창문 오지게 네, 봐요. 맞아요. 그게 너무 저는 진짜 기시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창문을 넌지시 보시거든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교수님만 생각하시죠. 그동안. 아니, 스토너가 처음 창문 보는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꼽은 문장은 아닌데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동료 학생들의 얼굴에 안착해서 마치 그들의 안에서 나온 빛이 어둠에 맞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창문을 보는 걸까요? 수업 중에? 이게 사랑인가 봐요. 한 학생이 눈을 깜빡이자 가느다란 그림자 하나가 뺨에 내려앉았다. 햇빛이 뺨의 솜털에 붙들려 있었다. 자꾸 햇볕 봐요. 자꾸 캠퍼스 걷고. 창문이 없는 방을 줘야 돼요. 이어서 네. 챈들러가 꼽은 다른 문장입니다. 페이지 98쪽이네요. 이디스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이디스네 부모님이 선물해준 스위트 호텔의 스위트 룸에서 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높은 곳이겠죠. 바라보는 문장입니다. 그는 아내를 한 팔로 안고 가볍게 끌어당겼다. 두 사람 모두 희망과 조용한 모험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을 지그시 내려다 보았다. 일단 분위기도 되게 너무 잘 묘사를 해둬요. 어떤 뭘 쳐다보고 있는지 왠지 알 것 같고 그 정서가 어떤지도 알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아까 어떻게 읽었나 할 때 써놨다가 안 읽었던 건데 저 모두가 그렇겠지만 읽으면서 좋은 문장에 체크를 해두잖아요. 북마크 이건 바로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필사건 밑줄을 그어놓건 그리고 다 책을 읽습니다. 그 자리에서 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제 그젯밤에 책을 다 읽고 포스트잇 저 이거 빌렸으니까 사긴 할 건데 포스트잇 붙여놓은 부분을 한번 다시 그냥 썼어요.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훑게 되잖아요. 다 읽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경험이었던 게 스토너의 인생을 한번 살고 다시 거꾸로 가서 마치 제가 주마등을 스토너가 죽기 전에 주마등에 스쳤겠죠. 그 경험을 왠지 제가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읽으면서는 초반에는 이디스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예쁠까? 둘이 뭐 어떻게 잘 될까? 이디스 왜 이래? 야 좀 적당히 해. 이디스 미쳤어.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몰입하고 화가 나고 뭐 로맥스한테도 화가 났다. 그러면서 다 잊었어요. 저도 독자지만 스토너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디스랑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를 다 잊었어요. 그렇게 그냥 끝났을 때 뭐 어떠한 묘한 감정을 느끼고 다시 이 문장을 마주했을 때 아 맞다 스토너 인생에 이런 장면이 있었지 이디스랑 처음에 이랬었구나 되게 행복했구나 라는 경험 되게 묘하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사실 살면서 주마등을 스칠 일이 없잖아요.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한 40-50년 뒤에. 안에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마등을 스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그리고 와 진짜 완전 잊고 있었다. 이디스랑 이런 모습도 있었지. 얘네 둘이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행복했었지. 왜 이렇게 된 걸까라는 생각도 한번 다시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스토너의 인생을 조명한 책이 아니라
다른 소설이었다면 이런 식의 어떤 묘한 감정을 안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책을 읽고 메모를 하는데 그럴 때 이런 느낌을 자주 받지는 않거든요. 유독 너무 묘했어요. 이 장면이. 아, 이 둘은 이때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어쩌다가 스토너는 이런 인생을 산 걸까? 그런 것들. 약간 그런 경험에서 아, 인생이란 것이 이래서 숭고한 것이구나. 뭐가? 인생이란 것이 이래서 숭고하다고.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주만당처럼 그 순간이 다시 스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수진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 뭐 엄청 아름다운 문장은 아니지만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스토너라는 인물의 인생을 사는 방식 그 자체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287쪽인데요. 이북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주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냈다. 이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훌륭하네요 오늘. 챈들러 씨는요? 네, 챈들러입니다. 기가 막힌 화가는 연필로도 색을 그려낸다.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네, 그다음 로맨스 정입니다. 이질감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그다음 경진 씨는요? 네, 경진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스토너가 될 수 없음을 깨닫기까지.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진 씨는요? 좀 길어서 줄여야겠네요. 고단하고 숭고한 삶을 사는 당신의 눈동자에 치얼스. 별점은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와. 이번 시즌 가장 별점이 훌륭한 책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사실 4점도 살짝 눈치 봤어요. 왜요? 원래는 3점대였나요? 나만 좀 별론가 할 생각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얘기 듣다 보니까 4점이 맞는 것 같아서 정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만 정정해도 될까요? 네. 제가 그 스토너를 정정할 건 아니고요. 지난 시즌에 그 이스라 1간 이스라 수필집을 제가 오는 길에 네. 제가 몇 점을 줬는지 다 찾아봤는데 5점을 드렸더라고요.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 수비대였잖아요. 아, 그쵸. 네. 그때 너무 그 3대1로 공격당하는 마당에 제가 조급한 마음에 높게 불렀다. 네. 그래가지고 5점을 드렸었는데 요 스토너가 5점입니다. 그 이스라 선생님 감점 몇 점? 1점, 4점. 4점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대평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렇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스토너 5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오랜만에 경진 씨랑 얘기 나누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저야 뭐 항상 재미있고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주마등 얘기하니까 또 경진 씨랑 옛날에 녹음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그 켄지케 왕국 그래서 맞아요. 뭐 맞아요. 노란 조끼 입고 떠내려온 남자 얘기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맞네요. 네. 맞아. 그렇죠. 옛날에 뭐 이갈리아 딸들 읽었던 것도 기억나고. 맞아요. 그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우주의 맛. 박사연님 것도 같이 네. 하셨고.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그 제가 해리포터 세대라고 켄지키 왕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해리포터랑 같이 자란 세대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문학소년단이랑 20대가 같이 흘러갔더라고요. 제가 지금 30살이거든요. 아마도 맞아요. 그 요즘 정부가 또 만 나이를 만세. 아직은.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원래 나이로 지금 30살이 됐는데 문학소년단이랑 20대 중후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지나갔더라고요. 너무 무섭네요. 무서워. 나이테가 여기 새겨져 계시네요. 그것도 그렇고 목소리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맞아요. 목소리도 낮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애기 같은 소리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스토너 내내 얘기한 그 농업적 근면성 그거를 여러분한테서 많이 느끼고 갑니다. 어쩜 쉬지 않고 이렇게. 근데 다들 놀라요.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네. 여쭤봤어요. 그걸 한번. 아직도? 네, 아직도 하고 있어? 이걸 이렇게 꾸준히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스토너죠. 그죠. 스토너죠. 네, 스토너처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네. 할지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농사 짓는 기분으로. 스토너 얘기가 나와서 뭐 이미 다 끝난 마당에 그냥 요 한마디가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녹음 이후에 이 책을 읽고 마치 내가 신형철이 된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묘한 감정. 아까 수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묘해. 이 감정 뭐지?를 오늘 녹음 이후에
어렴풋이 알게 된 건 마냥 좋지는 않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라는 거잖아요. 스토너를 읽고 자칫 잘못하다가 뽕에 빠져서 자기 연민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넌 뭘 기대한 거니? 라는 스스로 잠식해 들어가는 그 질문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저도 저에게 던졌기 때문에 되게 촉촉해졌던 거고 그래서 되게 뭉글뭉글해진 거고 좋았던 건데 사실 그건 경계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읽고 나서 저도 제 어떤 무의식이나 내면에서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이거. 네 책은 양날의 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은 건 아니고 되게 너무 그래서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게 아닐까. 역시 신영철은 옳다. 훌륭한 문학 평론이었네요. 다음에 읽기 전엔 다른 책 읽기 전에는 이분의 평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렇죠. 그 원래 영화 보기 전에 박평식 선생님 거 찾아보듯이 맞아. 이분 걸 찾아봐야겠어요. 평식.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뒷표지를 네.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군가의 네. 글이었다면 밑에 이렇게 붙여놨을 텐데 신영철 뭐 그러네요.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이렇게 시즌 6 26화 24화. 24화 예. 마무리하고 다음 주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책 마지막 섬. 제가 책을 들고 왔어요. 줄피 리바넬리의 마지막 섬입니다. 요새 여기저기서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섬. 네, 잘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띠지의 장강명 씨가 또 해놨네요. 살짝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갑자기 뒤통수가 네, 세하나요? 얼얼한데요. 지금 아직? 힘을 받고 싶었나 봐요. 뭐 띠지에도 오르암 파무기우 노벨 문학상에 네. 가장 근접한 터키 작가. 힘을 많이 받고 싶으셨나 봐요. 장강명 선생님. 한번 우리 앞으로 띠지를 오람 없애야 되겠어요.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너무 사로잡혀 네. 영향을 받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진 씨 오셨을 때 어떻게 인사했었죠? 그런 거 없었나요? 그냥 그냥 뭐 그냥 예, 뭐 그렇게 또 봐요.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재하 씨가 이것도 주셨는데 와우. 책갈피를 손수 만드셨다고 해요. 와우. 그래서 정말 이거 껴가면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우와. 감사 말씀. 경진 씨는 제가 따로 사드리겠습니다. 책갈피를. 저도 재하 씨랑 친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세 분이 같은 학교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으시구나. 네. 재하 씨랑 로맨스 정만 같은 네, 학교죠. 맞아요. 다들 이렇게 문학소년단으로 이렇게 맺어진 인연. 재하 씨랑 또 경진 씨가. 동차대요. 네. 동차대. 저희 나중에 홈커밍데이 네. 이런 거 해서. 좋습니다. 근데 또 홈커밍데이 하면 또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살짝 뭔지 알 것 네.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